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거사 리포트 통해서 시장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통신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올해이죠. 통신산업 규제 관련 핫 이슈 중에 요금 인가제 폐지인데 요금 인가제는 1991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30년 만에 폐지가 됐다라는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유선 시장에서는 KT였고 이 정부가 KT의 요금을 인가했고 그리고 이동전화 이쪽에서는 SKT 쪽의 요금을 인가했었는데 사실 유선 시장에 대한 의미는 퇴색이 됐었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동전화 시장 이쪽으로 요금 규제를 해왔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그리고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한 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이나 리베이트 규제 그리고 통신비 세 공제 이슈 그리고 5G 급행 차선 도입에 대한 흐름들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분 좀 만나볼게요. 자, 이게 논란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만이 요금 인가제를 고수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담합을 유도한다라는 의견이 끊임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간 사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논란의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IT 플랫폼 산업 붕괴라는 유럽의 뼈아픈 실패 사례를 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좀 해보자라는 그런 인식, 서비스 불편을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라는 부분으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통신 요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통신 요금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쟁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과 다양한 요금 전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앞으로 간섭은 크게 줄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그리고 자율적인 요금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인위적으로 요금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은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페이지인데 5G 효과, 앞으로 급행 노선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규제 완화까지 6월 이후 통신주는 본격적으로 상승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주요 포인트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중 확대로 유지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요금 인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5G 급행 차선을 허용을 했고요. 리베이트 규제 강화가 예상돼서 규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트래픽이 급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금제 다운셀링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가입자단 평균 매출 이런 전망도 낙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통신업종의 실적 긍정적인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전분기 모두 증가 예상된다라는 그런 낙관 펼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소비자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고 인프라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비용을 내고 하자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이쪽에 포함이 되네요.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정부가 개입하라라는 부분이고요. 합리적인 규제 정책 이것을 향해 가고 있는 세계 트렌드, 통신 시장의 흐름들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가볼 텐데요. 로보티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4월 중국 산업용 로봇 시장 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로봇 시장에 있어서 중국이 매출 비중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자, 1분기 3월부터 좀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3월 이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것도 중요한 그런 근거였는데요. 중국의 로봇 한 대 가격은 도시 근로자 2.5명 평균 임금과 같고 로봇 투자 회수 기간, 투자해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쪽 또 도표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쪽도 봐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로봇 투자, 로봇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1분기 쪽에서 보면요.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본 전체 로봇 수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일본이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비중,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매출 금액 이쪽에 지금 흐리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들이 다른 연도보다 훨씬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증가한 흐름들이 있어서 이걸 보면 일본 시장의 로봇 흐름을 보면 중국 쪽 로봇 수요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세계적으로 로봇 투자 시대가 왔다. 그래서 로보티즈 성장 수혜감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로보티즈가 준비하고 있는 무인 배달 로봇 사업이에요. 이거 역시 시차를 두고 큰 폭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21년까지 내년입니다. 이 무인 배달 사업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 배달 로봇 사업을 통해서 높은 매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가능성. 로보티즈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준비했는데요. 인도에서 시범 운행 중인데요. 예전에도 잠시 보여드린 부분이 있는데 무인 배달 로봇입니다. 이런 현상, 트렌드 이런 부분도 함께 만나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통신주와 더불어서 로봇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수 있는 종목 로보티즈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